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이호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최신 암 아키텍처에서 도입되고 있는 하드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된 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의 많은 부분은 그 C나 C++ 등의 안전하지 않은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에서 기인합니다. 그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어, 지난 십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이런 언어들로 프로그램들이 작성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능과 포터빌리티 측면에서의 장점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C나 C++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세이프티라던가 타입 세이프티 같은 언어적인 보안 특성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이러한 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을 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언어로 짜여진 프로그램들에서 메모리 변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제 공격이 발생하는 과정을 매우 매우 하이레벨하게 모델링 해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공격자는 프로그램의 버그를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임의의 메모리 주소 공간을 커럽트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포인터를 조작함으로써 컨트롤 플로우 하이제킹 어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리턴 어드레스나 아니면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들을 조작함으로써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직접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 플로우 외에도 공격자는 이제 데이터 포인터를 조작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데이터 처리 흐름을 바꿈으로써도 이제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안전하지 않은 언어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어떤 이런 메모리 세이프티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공격자는 포인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격의 어떤 시발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이제 방어 기법의 도입이 있어 왔고 안타깝게도 이제 항상 방어 기법이 소개될 때마다 이제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공격 기법도 또한 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방어 기법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우회 방법이 계속 나오는 이제 암스 레이스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는 발전해 왔고 어, 그래도 이 중에 많은 수가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이 돼서 이제 공격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오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 왔죠. 아마 뭐 DEP라던가 ASLR 같은 기술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기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그 런타임의 버그를 탐지하는 방법들이 제한되어 왔고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연구가 성숙해 있는 상태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런타임의 버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도 그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성능 저하 내지는 그 컴패터빌리티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그 소프트웨어 보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는 런타임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소프트웨어에 탑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는 단계에서 적용돼서 이제 버그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발견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기술들을 그 런타임에 모두 킬 수 있다면은 아마 굉장히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보안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분야,
한 분야의 어떤 소프트웨어적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적 기법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는 게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발전을 해왔고 굉장히 그 머처리티가 높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는 요 몇 년간 특히 굉장히 어,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을 하드웨어로 옮겨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최신 인텔 프로세서는 CET라고 부르는 컨트롤 플로우 기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이런 보안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그 성숙도가 높은 어, 컨트롤 플로우 인포스먼트 기술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주제인 그 포인트 어센티케이션은 이제 ARM 아키텍처 쪽에 현재 도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실제로는 그 애플 하드웨어에 밖에 구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앞으로 나오는 모든 ARM 기반, 대부분의 ARM 기반 컴퓨팅 시스템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 포인터 세티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마치고 이제부터 오늘의 주 주제인 그 ARM의 포인터 세티케이션과 그 적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ARM의 이 PA 기술은 그 근본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그 2015년에 나왔던 그 CCFI라는 페이퍼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CCFI는 Cryptographically Enforced Control Flow Integrity의 약자이고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CCFI는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네트워크 보안에서의 Untrusted Communication Channel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untrusted한 안전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그 포인터들이 뭐 함수들 간에 그리고 또 컨텍스트 간에 교환이 되고 있고 이 안전하지 않은 채널이 근본적인 문제이다라는 어떤 뷰를 갖고 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마치 네트워크 시큐리티에서와 같이 그 보통 맥이라고 하죠. 그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라고 해서 그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해시를 사용한 기법인데 이걸 포인터에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논문은 그 포인터들을 해시로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RM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논문에서의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차용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한 것이 바로 이 포인터 어센티케이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A가 적용된, 그러니까 PA를 적용하려면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컴파일러의 변화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이 포인터 어센티케이션 기법은 레지스터에 있는 포인터가 메모리에 저장될 시에는 마치 우리가 네트워크로 뭔가를 보낼 때 맥을 달아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팩이라고 하는 포인터 어센티케이션 코드를 상위 비트에 부착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4비트 시스템이라고 해도 실제 그 64비트를 전부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포인터 64비트 포인터의 상위 비트들은 사실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팩을 저장하겠다는 게 이 기술의 어떤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팩을 붙여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이 메모리에 있는 포인터를 다시 레지스터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어센티케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이 내가 저장한 팩이 그대로 메모리에 변조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지를 검증을 한 후에 이제 레지스터로 로드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untrusted 채널인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는 항상 팩을 달아서 저장해서 불러올 때는 이제 그 팩을 검증함으로써 이제 포인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또 이러한 그 전반적인 포인터 보안 기술을 하드웨어적으로 익셀러레이션 하는 기술이 바로 이 그 포인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인터 어센티케이션 기술은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의 확장을 또 가지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인스트럭션들이 추가가 돼서 이러한 기능들을 아주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M-PA 기능은 크게 키를 5가지 하드웨어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키들이 실제 팩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키와 더불어서 옵셔널하게 어떤 모디파이어를 넣어서 조금 더 엔트로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조합해서 인스트럭션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팩 IAA 그리고 모디파이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제 포인터를 보호하거나 이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팩 패밀리 인스트럭션과 AUT 패밀리 인스트럭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보시면은 팩 IA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인스트럭션은 이제 IA 키를 이용해서 팩을 생성하라는 뜻이 되겠고, 첫 번째 인자인 regPTR은 이제 포인터가 실제 들어있는 레지스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포인터를 사인을 해서 이제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주게 되겠고, 두 번째 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디파이어로 사용할 레지스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항상 쌍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팩을 통해서 포인터를 사인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올 때는 AUT 인스트럭션을 이제 해당 포인터에 대해서 똑같은 모디파이어를 적용했을 때만 이제 제대로 포인터에 대한 검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UT 패밀리 인스트럭션들은 만약에 이 검증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키와 모디파이어가 모두 일치를 하게 되면, 그리고 팩 값의 변화가 없게 되면 팩을 상위 비트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인터는 이제 팩이 없는 포인터로 다시 되고, 그 포인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포인터가 팩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이 포인터의 상위 2비트를 포이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값을 새겨 넣어서 이 포인터가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서 그 뒤이어오는 인스트럭션에서 이 포인터를 사용할 시에 이제 폴트가 나도록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인스트럭션 형태 외에도 특정 팩 동작을 함축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인스트럭션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팩 IASP 같은 인스트럭션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이제 예제에서 이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A를 이용한 컨트롤 플로우 인테그리티 기법 중에서 이제 백코드 엣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앞서 보셨던 팩 IASP 인스트럭션은 정확하게는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되는 LR 레지스터를 현재 스택 포인터 값을 모디파이어로 써서 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트럭션 하나에 무슨 레지스터를 무슨 모디파이어로 팩할지가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리턴 어드레스를 보호해서 스택에 저장하도록 고안된 어떤 인스트럭션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 IASP 인스트럭션은 현재 스택 포인터 값을 이용해서 리턴 어드레스를 사인하고 이제 이 인스트럭션을 스택에 저장한 후에 이게 함수 프롤로그 부분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함수 처음에 진입했을 때 리턴 어드레스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팩을 붙여서 저장을 하고,
이제 함수가 return을 할 때 함수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반대로 저장해놨던 return 어드레스를 갖고 와서 그 팩을 어, 똑같은 키와 똑같은 모디파이어로 검증을 해서 변조가 없을 시에만 이 리턴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리턴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이런 그 백워드 엣지를 보호하는 CF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현재 그 리눅스나 맥OS에 모두 언제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GCC나 클랭 같은 컴파일러에 이미 다 그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손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팩 기능이 어, 애플의 M1 프로세서에서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는 현재 맥에서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준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어, 앞으로 나오는 그 ARM 기반 최신 기기들에서는 거의 100%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백워드 엣지 CF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그 애플 LLVM 컴파일러에 적용된 forward 엣지 CFI 케이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 같은 데서 이제 폴리모피즘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버추얼 펑션 같은 경우는 아마 C++ 아시면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그 객체 클래스에 대해서 버추얼 테이블이 생기고 이제 이 버추얼 테이블에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저장되는 형식으로 실제 로우 레벨에서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포인터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공격들의 주 타겟이 되다 보니까 애플 컴파일러에서는 이 PA 기능을 이용해서 이 포인터들을 보호하는 기술을 이미 탑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기존의 객체에 있는 그 v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포인터는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팩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데 어, 저희가 살펴본 결과 이 오브젝트 타입에 대한 그 UUID와 이 실제 오브젝트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합쳐서 모디파이어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v테이블 포인터를 또 한 번 따라가 보면은 어, 이제 v테이블 안에 있는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그 실제 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코드가 아니면은 기존에는 임의로 이제 특정 코드 포인트 메모리에 있는 코드나 데이터 포인터를 조작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은 이렇게 특정 컨텍스트를 넣어서 팩을 서명하고 이제 검증하는 경우는 어, 임의의 공격자가 임의의 상황에서 이 포인터를 조작하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기존의 전통적인 뭐 use after free 같은 공격 기법이 이 포인터 유즈 사이트, 그러니까 이 포인터를 불러와서 실제 AUT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그 사이트에 맞게 포인터를 미리 조작을, 그러니까 어떤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포인터를 생성하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포인터를 변조해야만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많은 공격 기법들이 아마 이 팩 AUT로 인해서 매우 성공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애플 컴파일러만 적용이 돼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포워드 엣지에 대한 방어 기법이 리눅스나 다른 운영 체제에도 그러니까 ARM 아키텍처 위에서 동작하는 다른 OS나 프로그램에도 폭넓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팩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최신 암 아키텍처에 등장한 이 PA라는 기술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알아봤고, 어, 조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 PA라는 기능이 백워드와 포워드 엣지에 CFI에 적용돼서 이제 기존의 보안 기능을 가속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PA 기반 CFI 기술들은 굉장히 오버헤드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 기술들이 어,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직 애플 M1에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컴파일러에는 상당히 이미 그 도입을 위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백워드 엣지 같은 경우는 리눅스와 맥OS 컴파일러에 모두 도입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 적용이 가능하고 포워드 엣지 CFI 같은 경우는 현재 맥OS에서만 지원이 되지만 이것도 곧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게 곧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드웨어 기반 보안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서 기존에 도입이 어려웠던 어떤 보안 기술들이 계속해서 도입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어,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에 이미 짜여져 있는 언세이프한 랭귀지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